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거, 나는 아이패드를 아직 안 샀는데, 말려고 망설이는데, 오늘, 허씨가 얘기하는 그거에, 나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신 분은 사지 마세요. 사실 그렇게 사용 용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IT를 잘 다뤄서가 아니고, 필요성이 없어서 못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아, 자, 이제 여기 패드를 보시면 제가, 어, 이걸 제가 표시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제일 밑에 보시면 비디오 편집, 그림 보는 것들 만들기 제가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저는 핸드폰도 그렇고 폴더를 정할 때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은 이 딱 쓸 용도에 따라서 지금 아이패드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사용 안 하는 거 첫 번째. 사용 안 하는 거 몰아놓고요. 그리고 오피스 관련된 프로그램. 오피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이패드에서 제공되는 뭐 페이지라든지 넘버스, 키노트. 페이지는 구글의 워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넘버스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고 키노트는 PPT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어, PC를 거의 열 이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물론 좋겠지만 나는 PC를 자주 여는 사람인데요 하시는 분은 PC를 쓰세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의 사용도보다 마우스의 사용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PC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 어, 아이패드에서는 이제 넘버스가 되어 있는데 넘버스 같은 경우는 엑셀의 기능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벌써 10년 넘게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PC로 작업을 합니다. 페이지도 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요거 말고 좀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오히려 구글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구글에도 자체적으로 제공되죠. PPT하고 엑셀하고 다 제공이 되죠. 거기서도 엑셀은 잘 안 씁니다. PC로 엑셀을 만든 다음에 옮겨놓고 어차피 둘 다 호환이 되니까. PPT 같은 경우는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공유하고 그럴 때, 그 온라인에서 공유할 때, 그 간단하게 글자만 들어간 거, 뭐 그림 넣고 그런 거는 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만 잠깐 쓰고, 웬만한 거는 다 PC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패드로 해서 하기는 불편합니다. 가끔 PC가 없을 때는 하긴 하는데, PC를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 드라이브는 필수죠. 그죠? 필수고, 지메일은 안 써보신 사람은 모르는데, 메일을 좀 자주 쓰시는 분들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강력합니다. 지메일은. 지메일은 제가 1시간짜리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메모도 다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보내기 기능이 있죠. 나한테 보내기 기능이 있는데, 지메일은 좋은 게 뭐냐면, 폴더 안에 폴더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다. 할 일인데, 뭐, 글쓰기 할 일이다. 독서 할 일이다. 이 안에 폴더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폴더 안에 다시 또 폴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하나만 잘 써도 내가 할 메모 같은 거, 웬만한 거 다 관리도 가능하고요. 뭐, 그거 말고도 엄청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G메일은 메일을 좀 잘 쓰시는 분들, 자주 쓰시는 분들은 G메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메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편의성 연도에서는. 그리고 모바일 기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G메일은. 그리고 다른 거랑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호환 기능도 워낙 좋고요. 구글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정말 나중에 따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서부터 구글 킵이라든지 G메일하고 연동을 시키면 어마어마한 상승 효과가 납니다. 아, 아이패드 강의하면서 갑자기 구글 강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피스는 별로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유틸에 사용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그 유니콘 HTTPS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 VPN.
그러니까 다른 나라 IP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무료고요. VPN이 보통 유료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사용료가. 근데 제가 찾은 거의 유일하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콘 HTTPS 이거고요. 이거는 PC에서 크롬 뭐라 그러지? 크롬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그걸로도 깔 수가 있고 핸드폰에도 깔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니콘 HTTPS. 제가 VPN 프로그램을 좀 여러 개 써봤는데 그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무료고요. 그래서 VPN 쓰실 분들은 이 유니콘 HTTPS 쓰시면 되고요. VPN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서비스랑 미국에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뭐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게 한국에 막혀 있는 게 있어요. 우린 잘 안 쓰지만 뭐 그런 게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어 버전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VPN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니콘 HTTPS 이걸 통해서 미국 IP로 접속을 하면 넷플릭스에 보이는 것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보이고요. 서비스가 다르니까. 예. 그리고 한국에 막혀 있는 사이트,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이트들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VPN을 통해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IT 쪽에 계신 분들은 VPN을 꼭 쓰세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이제 거진 한 10만 원짜리 유료 프로그램을 쓰십니다. 그런 게 있고 뭐 줌은 다 아실 거고 앱스토어는 다 아실 거고 카카오톡 다 아실 거고 유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뉴스가 있는데 뉴스는 매경신문하고 뉴욕 타임즈가 있는데 뭐 해외 뭐 다른 뉴스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뉴욕 타임즈 하나면 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엔 뉴스 사이트들이 거의 다 유료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좀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뭐 영어 신문을 보실 거면 오히려 코리안 타임즈 네이버에 되죠. 그런 걸로 보시면 좋고요. 제가 아이패드로 뉴스를 보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 크죠. 아이패드는.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경제 뉴스를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아이패드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랑 느낌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저는 전자책을 거의 안 보는데 왜 그러냐면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니고 한 줄에 나타나는 글자의 개수가 너무 작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거의 안 보는데 그것처럼 뉴스도 이 아이패드로 보면 상당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효율성 면에서 저는 신문 보실 때는 아이패드로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PC에서 뉴스를 보기 좀 힘들죠. 앉아 있으면서. 대신에 이제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뭐 버스를 탄다든지 이동하면서 하기에 딱 좋은 게 신문 보기입니다. 그것도 아이패드로. 이게 제가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뭐 네이버는 다 아실 거니까 뭐 네이버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네이버 블로그를 아이패드에다 깔아놓으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PC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알람이 그렇죠. 블로그 알람이 오죠. 블로그 알람이 오는데 핸드폰에서 보면 알람이 하나밖에 안 뜨거든요. 최신 거 하나만. 근데 아이패드에다가 네이버 블로그를 깔아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처음에 지우려고 했는데 몰려서 다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대별로 다 있죠. 2시간 전, 3시간 전, 4시 40분, 3시 뭐 20분 다 있죠. 그래서 지나간 알림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알림을 걸어놓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거는 좀 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걸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그냥 올려버리면 또 하나로 또 다 이게 다 묶여요. 간략히 보기. 그러니까. 간략히 보기 하면 또 하나로 다 묶여서 보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진 않는데 사용할 일도 없고 근데 블로그 알람을 위해서 깔아놨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모든 알람을 하나도 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뭐 네이버랑 네이버 카페는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녹화는 잘 되고 있고
자, 비디오 편집 같은 경우는 아이무비라는 것도 있는데, 아이무비는 제가 아직까지 써보진 않았습니다. 또 다운도 안 되더라고요. 별로 관심도 없고, 다운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유료 회원으로 돼 있는 게 키네마스터하고 블로라고 두 가지가 유료 회원으로 돼 있는데, 키네, 키네마스터는 처음 했었었고, 이제 블로는 그 다음에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로를 해보니까 블로가 제일 편합니다. 제일 편하고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은 아이무비 안 씁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도 안 써요. 키네마스터는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초창기 때 쓰시던 거고 아이패드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블로를 쓰시죠. 엄청 편합니다. 그래서 블로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동안 제가 지금 이제 어,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편집을 하고 PC에서는 V V VREW라는 브류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편집을 하는데 그거를 다 아이패드로 갖고 와서 편집을 한동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블로우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강력하고 너무 쉬워서 그럴 정도로 이제 블로우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블로우 쓰시면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잘 안 써서 비디오 편집을 잘 안 해서 그냥 PC로 해서 브루라는 그 사이트에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게 좀 간단하거든요. 그 녹화 자체가 PC에 돼 있으니까 또 옮겨오는 것도 귀찮고. 어,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이제 세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놨는데, 에디방 같은 경우는 만화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일반 그림보다는 만화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만화에 집중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머리 색깔을 바꾼다든지 옷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만화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이제 배색, 그뭐 하얀색 이렇게 해서 햇빛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주고 이런 효과 같은 거 주는데 상당히 편하거든요. 메디방이. 그래서 이걸 깔아놨고요. 메디방은 갤럭시 탭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형태가 보시면은 형태가 좀 다르죠. 좀 달라서 그리고 좀 작아서 쓰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만화 그리는 사람한테는 뭐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무료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없고 갤럭시 탭이 있으신 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냐 그러시면은 아마 메디방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스케치북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북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PC 버전도 있기 때문에 저처럼 갤럭시북 해서 PC가 펜이 되는 제 거는 삼성 갤럭시북이라서 이제 PC 저 펜이 되거든요. 펜이 되는 거 있으신 분은 스케치북 깔아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갤럭시 탭에 지원이 되던가? 그럴 겁니다.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핸드폰에도 지원이 되니까. 아이패드 없으신 분은 스케치북 쓰시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있으신 분은 프로크리에이트, 이게 정말 중요하죠. 프로크리에이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실 분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료예요. 한 10,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정말 막강합니다. 제가 이걸 프로그램 구입하자마자 첫 번째 그림이 지금 보이는 이제 나무 그림인데 얼마 안 걸렸습니다. 이게 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해도 이 정도는 그냥 누구나 다 사고서 뭐 한 30분이면 이 정도 그리고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제일 밑에 멋진 그림들은 샘플로 원래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서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제 뭐 마인드맵 할 때라든지 그냥 그림 그린다든지 그래서 놀 때 그냥 잠깐 그림 그릴 때 뭐 이런 거 그리기도 좋고요. 어,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는 그림 그리시는 분은 무조건 쓰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큰 딸이 6학년인데 아이패드를 그림 그리는 거를 이제 몇 가지 방법만 가르쳐줬지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애 처음으로 줬을 때 내가. 그래서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이 애들보다 더 어렵게 사용하긴 하죠. 애들은 금방 하지만 상당히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고정을 안 하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캘리. 캘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딸이 두 번째 그린 그림입니다. 상당히 잘 그렸죠. 그러니까 이게 붓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둘째, 3학년이 그린 거거든요. 반 쪼개가지고 반쪽만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워낙 쉽고, 사용법이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냥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책 표지 만드는 것 때문에 사진을 뒤에다 깔아놓고서 이제 그렸던 거고, 이런 거 그리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냥 붓으로 쓱쓱 칠하면 되고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거 그린다든지, 이건 신 대표님 지금은 이상하죠. 지금은 이상하지만 완성되면 또 괜찮습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 거 미완성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미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올 때, 그림 좀 그려야지. 그래서 신 대표님 거 그리다 말았는데, 괜찮을 겁니다. 6학년 딸에 이제 그림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런 거 자주 하고요. 아이패드 강의니까 잠깐 동안에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따로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붓이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잉크 그리기, 뭐 페인팅,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미술 소재.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꺼내서 여기 자주 쓰는 것이 이제 클릭이 됐죠. 제가 자주 쓰는 걸 이렇게 모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모아놓고 저는 뚱땡이 캘리저 제가 좀 만든 펜이 있는데 거의 이걸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무 두껍다. 어, 요쪽 요쪽에 있는 게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고요.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요 요쪽 거는 이제 투명도 얼마나 투명해지는지 이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이쪽에 보면 지우개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지워지고 지우개도 사이즈를 이쪽에서 요 좌측에서 지우개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리고 요, 요 요쪽에 이게 표시가 내기가 힘드니까 요쪽 거 누르신 다음에 밑에서 올가미로 잡아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동해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그림 금방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물감이 있는데 이 원이 닫혀 있으면은 눌러서 잡은 다음에 끌어다가 갖다가 놓으면 왜 안 돼? 응.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안에가 이렇게 다 칠해집니다.
이렇게 다 안에 칠해지게. 그럼 끌어다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런 기능이 있고요. 물감은 누르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색상으로 해서 색칠을 할 거면은 뭐 구아슈 같은 이런 물감 색깔 나게 이런 식으로 칠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뭐 하나를 얘기 드리긴 힘들 것 같고 이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동영상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 동영상을 찾아서 그거 보고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린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저도 이제 기린 과장님 강의 듣고서 이거 한 거니까요. 기린 과장님 다음에 강의하시면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림 그리는 요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의 그림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그림은 안 그린다. 어, 그리고 비디오 편집도 안 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할 게 이제 보는 것들하고 만들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굿노트는 나중에 얘기 드려야 되니까 보는 것들 먼저 얘기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가 한 달에 9,000원 하죠. 그죠? 9,900원? 그 정도 하는데, 이북 리더기 없으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 보세요. 아이패드로. 그리고 아이패드로 보실 때 그런 얘기들 하세요. 눈 아파서 못 보겠다고. 너무 밝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시면 제가 이거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가로 모드에서 세로 모드로 바꿨는데 색감을 지금 제 거는 이제 가운데 보시면 밤으로 돼 있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해놓으세요. 전 아예 하얀색 바탕을 물론 하얀색 바탕이 예쁘긴 한데 아예 쓰진 않습니다. 하얀색 바탕은. 눈이 아프죠. 이렇게 보면 눈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검정색 바탕으로 해놓고서 보면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눈이 아프다는 걸 못 느껴봤습니다. 검정색 바탕을 쓴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밀리의 서재를 보거나 이제 아이패드로 밀리의 서재를 볼 때 바탕은 무조건 그냥 검정색으로 아예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정도로 하시면은 전자책 보시는 데는 거의 문제 없을 겁니다. 검정색으로 해놓으시면. 그리고 눈도 많이 안 아프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밀리의 서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달에 9,000원에서 9,900원 정도 하는데 책 한 권 값이 15,000원이죠. 요즘에. 이걸로 한 두 권, 세 권만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저는 그 이상의 책을 보지만 그러고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뭐 10분의 뭐 2, 10분의 3, 그 정도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패드로 책을 볼 때는 이렇게 내용을 대충 훑어보거나 뭐 중간에 중요한 내용 같은 거만 뽑아보거나 살지 말지 결정할 때 하든지 아니면 빌리지 말지 결정할 때 그럴 때 잠깐 잠깐 보는 용도로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신간 같은 것, 특히 이것 좀 애매한데 그런 책들이 밀리의 서재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잠깐 잠깐 보면서 어, 결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밀리의 서재에서 보고서 이거는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도 좋겠다 하면 그때 사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밀리의 서재 쓰시고요. 저는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 알림, 알림 안 보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인천에 살다 보니까 도서관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왜 없어졌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인천 도서관 어플 같은 거 이걸로 해서 보시면은 되고요. 다른 지역도 경기도랑 서울이랑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엔 진짜 없는데요. 그러시는 분은 본인 나온 대학교 도서관도 연결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도서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졸업생인데 전자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 아니었고, 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비밀번호 찾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락했더니, 시더라도 전자책만 사용하시는 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 교보 전자도서관으로 해서 졸업한 대학교에 있는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보는 경로가 밀리의 서재에서 보죠. 그리고 인천에 6개인가 연합된 그 인천 북구 도서관에서 보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자료들을 내가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 워드라든지 아니면 PPT 같은 거 볼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 여기서는 메모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죠.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굿노트. 이것도 굿노트도 유료인데 아마 이게 6천 원인가 만 원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료 어플입니다. 근데 한 번 쓰면 평생 쓰니까 아이패드 사시면은 굿노트는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하고 굿노트는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노션은 제가 전에도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노션도 이 아이패드에서 굿노트는 제가 제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 강의할 때도 들어가야 되니까. 노션도 PC에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왜 계정이 또 튕겼지? 이렇게 복잡해. 하지 말까? 하지 말까? 뭐, 아무튼, 노션도, 어, 똑같이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야? 무슨 코드입니다. 아, 3, 6, 6, 3, 9. 뭐 복잡하네요. 네. 노션도 이제 블랙 화면으로 하는 기능이 있어서, 노션 그 블랙 화면으로 하시면 좋고요. 제가 이건 회사 출장 가기 전에 이제 노션으로 만들어 놓고 간 건데, 이번에 출장 가면서 준비서부터 기록까지 노션으로 그냥 끝냈습니다. 다른 거 아예 안 쓰고요. 그만큼 노션 잘 사용하시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출발 전에 그 전시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정리해 놓고, 경쟁사들 위치, 이건 정리 안 해놨네. 일정, 호텔 정보, 호텔 정보하고, 뭐 항공권 티켓, 뭐 이런 것도 다 넣어놓고, 그리고 PDF 파일 같은 것도 다 넣어놓고, 뭐 그러고 카다로 뭐 필요한 거 이런 거 다 넣어놓고, 디즈니하고 유니버셜 이거는 또 따로 만들어서 호텔 위치가 어디고 전시장 위치에서 구글 지도가 제가 보시면 이제 구글 지도를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야 될 때를 호텔에서부터 어느 레스토랑에 가서 뭘 먹을 거고, 그런 것도 구글 지도에 제가 다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구글 지도로. 구글 지도도 이렇게 해서 내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그러면은 이 노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뭘 먹을 거고, 어느 레스토랑이, 보면 이제 TGI 프라이데이 여기도 가려고 적어놨고, 요, 어이구, 이렇게 갑자기 작아지면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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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
밀러스 에일 하우스. 여기는 스테이크 집이고, 그래서 이런 구글 지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작아지지? 그리고 디즈니 월드에 대한 일정하고 테마 소개 다 적어 놨습니다. 여기 안에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관람객 같은 것도 찾아놨고, 유니버셜은 두 곳이 있는데 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도 다 해놨고요. 그리고 이전으로 가면 출장을 가서 또 해놓은 게 있고, 부스 사진, 그리고 미팅 내용. 업체들 미팅 내용도 그냥 거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미팅을 하고 끝냈습니다. 노션으로. 그리고 사진 정리 어떻게 해놨냐. 사진은 핸드폰으로 다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걸 핸드폰 지금 이제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이거를 찍은 다음에 핸드폰에서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은 무료입니다. 5메가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핸드폰에서도 보이고 노션에도 보이고 그 아이패드에서도 볼 수 있고 PC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보고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사 게시판에다가 노션 링크 공유할 수 있는 링크 하나 따가지고 그냥 올렸습니다. 그걸로 보고서 끝났습니다. 그럼 보고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찍고 이 노션에다 바로 올리고 보시면 경쟁사 부스에 있는 제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품의 타 제품 내용도 다 정리하고 그 경쟁사의 전 제품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업로드한 것도 PC로 한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그냥 다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세상 정말 좋아질 거죠. 그래서 전시하면서 모든 서류 작업이 노션으로 다 끝나고 사진도 한 번에 들어가 있고 회사 게시판에다 올리면 보고가 끝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건 노션 강의 때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션을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이게 경쟁사 한 10개 넘는데 이 업체들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찍어 와서 그냥 핸드폰으로 쭉쭉쭉 걸어 다니면서 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세요. 노션만 좀 더 잘 쓰시면.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트랜스노도 제가 강의를 전에 한 두 번 정도 했었는데 트랜스노도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원노트도 제가 강의를 한 두 번 했었죠. 그래서 원노트도 원노트도 아이패드로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할 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원노트도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지만 잘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원노트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가장 중요한 굿노트로 보여드릴게요. 굿노트는 기본적으로 PDF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PDF 파일 같은 게 뭐 몇십 장짜리 볼 게 있다. 그럼 굿노트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게 보시고 뭐 여기서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펜이 있고 펜도 사이즈별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사이즈별로 해서 이렇게 쓰고 얇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색깔도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색깔을 더블 클릭하면 다른 색깔이라든지 사용자 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펜 옆에는 이쪽에 펜 옆에 이쪽에는 이제 지우개 있고요. 지우개를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지우개도 우측에서 사이즈별로 선택해서 크게 작게 지울 수 있고 형광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죠. 형광펜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아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위치를 글 쓴 다음에 여기 이걸로
잡아서 좀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PDF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굿노트의 첫 번째 좋은 점이 워낙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점은 보시면 여기 이 폴더 안에 폴더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저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회사 일하는 거, 안다미로라는 회사 일하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노는 폴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하는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 세 개 정도 폴더를 분류를 해놓으면 자기가 웬만한 거는 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업무랑 개인적인 일, 만약에 업무가 없으시고 개인적인 일만 하시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두 개의 폴더만 있으면 되겠죠. 개인적인 폴더를 넣으시고, 만드시고, 뭐 그 안에 뭐 다시 폴더를 만들어서 뭐 그 안에 다시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 다시 폴더를 만드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첫 번째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다이어리.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다이어리 사용이죠. 그죠? 굿노트에서는 일반 노트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일반 노트도 이렇게 신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노트북을 눌러서 노트를 새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뭐 모는 종이 노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으로 올려보시면은 여러 가지 백지라든지 점선지라든지 뭐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모는 종이, 모는 종이 노트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모는 종이 노트를 만드신 다음에 12월, 12월 5일인가요? 5일, 5일 미팅 해서 그냥 적으시면 되고. 이렇게 첫 번째 메모는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기능들 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펜하고 지우기, 형광펜 뭐 이렇게 세 개를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메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다이어리를 쓰시면 좋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반 메모장도 좋기는 좋지만 다이어리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저 위쪽에 오른쪽 위에 버킷리스트 제가 누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색깔 바뀌었죠? 하이퍼링크로 돼가지고 이걸 눌렀다 떼면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보물 지도를 제가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보물 지도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좌측에 제가 여기 좌측에 제가 1이라고 써 있는데 를 눌러보면 1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구나. 1월 달이라고 생각하고 1월 4일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주간에서 그리고 이거를 이 하이퍼링크 이동을 하시려면 이쪽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지금 페- 제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새로 만들기 옆에 그죠? 점점점 옆에 펜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걸로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펜으로 돼 있는 게 이걸 한번 누르시면 보시면은 이제 펜의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쭉 거 있는 거에서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이에요. 이렇게 펜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이고 한번 다시 누르시면 이제는 이제 글쓰기 기능입니다. 글쓰기 기능이고요.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 그리고 한번 다시 누르면 그냥 글쓰기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우고 그래서 1월 달로 오신 다음에 1월 4일에서 이제 주간 한번 할 일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주간으로 쓴 다음에 하이퍼링크 기능을 켜서 4자 여기 4자 바뀌신 거 보이시죠? 그죠? 4자 바뀌신 거를 요거를 누르시면 4일로 이동하고 여기서 다시 글쓰기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위클리로 다시 보고 싶다. 그럼 하이퍼링크 기능을 켜고
요 색깔 바뀌신 거 보이시죠? W라고 써 있는 거 계획하고 실행 있는데 여기요, 여기.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여기. 여기도 위클리를 제가 걸어놨는데 거의 다른 다이어리 만드신 분들도 이렇게 하이퍼링크 기능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 누르면은 여기 가서 또 위클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 쓸 수가 있고. 이런 기능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것도 한 500페이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보통 다이어리들이 한 400페이지에서 한 600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무리 없이 편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 기능이 있으니까. 하이퍼링크로 해서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다이어리도 상당히 무겁죠. 그죠? 갖고 다니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리를 보통 두 개씩 같이 쓰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는 개인적인 용도로 다이어리 쓰고 하나는 업무적인 용도로 다이어리 쓰기 때문에 같이 쓸 수가 없어서 다이어리를 두 개씩 갖고 다니고 책을 하나 갖고 다니고 그러면 그 세 권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아이패드라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다이어리 두 권과 책 한 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그거 말고도 그림도 그릴 수가 있고 마인드맵을 할 수가 있고 뉴스를 볼 수가 있고 이 정도 기능만 사용하더라도 저한테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을 다 안 쓰신다. 제가 지금 얘기 몇 가지 기능 몇 가지 안 되죠?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기능을 다 얘기 드렸는데 나는 그림도 안 그리는 사람이고 마인드맵을 매일 할 것도 아니고 다이어리는 손으로 쓰는 게 좋고 전자책은 눈에 안 들어와서 싫다. 근데 아이패드는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아이패드를 사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는 게 왠지 꿈의 IT 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다 쓸지도 몰라. 근데 일단 사고 싶어. 근데 사서 봤는데 나 얘기 드린 것처럼 전자책은 싫어요. 저는 종이의 질감이 좋아요. 다이어리는 예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손으로 써야지 제맛이죠. 그리고 다이어리 꾸며야 되잖아요.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무슨 전자 전자 다이어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림은 좀 그리세요? 그림은 꽝손이라 가지고 그림은 원래 못 그려요. 음, 마인드맵이라도 해보시죠. 그럼. 마인드맵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신문을 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제요?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이거 아이패드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다 얘기 드렸는데 뭘 가르쳐 드려요? 그게 다예요, 사실. 그게 다인데 자기가 그 안에 해당되는 게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신 분은 사지 마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다 딱 쓰시냐면 유튜브 보거나 넷플릭스 보는 데밖에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도 핸드폰으로 보다 보면 작은 화면에도 익숙해지거든요.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패드 쓸 데가 더 없어져요. 또